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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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0월 6일 첫 노래로 박용인, 유재환의 가을 타는 남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아무것도 못했는데. 오늘 10월 6일 첫 노래로 박용인, 유재환의 가을 타는 남자로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해봤습니다. 야, 진짜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어제 그 난리가 마치 없었던 것 마냥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어, 어제 제가 오전 동안 그 일이 있어가지고 저쪽 시내에 있었거든요. 야, 진짜 어제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막 맨홀 뚜껑 날라다니고 거의 뭐 밖에는 거의 수영장 같이 네. 진짜 비누만 있었으면은 진짜 샤워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죠. 야, 그래도 뉴스 보니까 인명 피해 같은 거는 거의 없어 보여가지고 뭐 안타깝게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뭐 물건이야 조금 젖고 뭐 없어지고 그래도 사실 사람 목숨이나 이런 인명 피해보다는 훨씬 싸게 먹힌 거잖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이번 왔던 게 무슨 70년 만인가? 뭐 70년 만에 울산에 가장 뭐 크게 왔다고 뭐 그랬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네, 약간 근데 어제 보니까 예전에 그 태풍 매미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네. 그 태풍 매미 왔을 때 제가 그때 방학 때였나 그래가지고 저희 시골에 있었거든요. 시골 할머니 집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진짜 집 날아가는 줄 알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외할머니네 집이 기와집이라 가지고 진짜 무서워 막 그 기와 덜썩덜썩거리고 그랬는데 약간 어제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들어가지고 진짜 어제 무서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 시장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우수다.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그리고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껏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저한테 그냥 제가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그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오셔가지고 어떤 노래 틀어달라고 하면은 뭐 노래 제목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가사만 알면은 웬만한 노래는 다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야암상가 시장 그 고객 편의 시설에 보면은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있잖아요. 거기 문 바로 옆에 신청곡 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종이 쓰셔가지고 넣을 수 있는 신청곡 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으셔도 제가 그거 꺼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오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그 스마트폰 야암상가 시장 검색하시면은 저희 시장 검색하시면은 그 어플이 하나 나와요. 네, 그 어플 다운 받으시면 거기서도 그 저희 신청곡 올릴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그 스마트폰 어플로 들어오는 신청곡의 수가 급감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저라도 어떻게 좀 익명으로 올려야 되는 건가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는데 어쨌거나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란의 나만 알고 싶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벌써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소란의 나만 알고 싶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우정호의 수다, 우수다 시간인데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구 역사상의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그 제3차 대멸종, 네, 그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멸종이었다고 하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98% 종이 멸종했었던 굉장히 엄청났던 페름기 멸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4차 멸종, 예, 그리고 가장 유명한 그 제5차 대멸종에까지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 대멸종이 있은 뒤에 제4차 대멸종이 지금으로부터 약 2억 500만 년 전에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에 있었던 멸종입니다. 일명 트라이아스기 멸종. 네, 이게 뭐냐면은 해양에서는 원시 어류로 추정되는 코노돈트의 절멸, 그리고 암모나이트를 비롯한 연체 동물의 쇠퇴 등이 있었고, 육상에서는 거대한 초기 양서류,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 양서류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이 많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포유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테랍시드를 제외한 시냅시드와 공룡과 익룡, 그리고 악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배 파충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멸종이 다른 파충류 경쟁자가 사라지게 돼가지고 이 시기부터 이 4차 대멸종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룡의 전성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멸종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공룡은 약간 그 제2인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공룡보다 더 이제 좀 강력한 파충류들이 있어가지고 공룡은 뭔가 숨어서 다니고 뭐 약간 그런 느낌. 네, 지금으로 치면 약간 하이에나나 약간 좀 그 맹수긴 한데 약간 좀 아래쪽에 있는 맹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공룡이었어요.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네. 초대륙인 판게아의 분열로 인해서 지구 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활동과 그로 인해서 점진적인 기후 변화, 그리고 특히나 온도라든지 이산화탄소의 분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것들이 이 대멸종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대멸종은 한 번의 사건을 경계로 두는 급격한 멸종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친 종의 감소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름기 대멸종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멸종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그 멸종인데 반해서 이 4차 멸종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조금 긴 기간 동안 걸쳐진 멸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뭐 한 몇 천만 년 뭐 이런 거 느낌? 네. 거의 뭐 한 1억 년 정도? 네. 그 정도 동안에 이루어지는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이제 멸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차 멸종 이후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멸종이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중세기 백악기 말에 있었던 제5차 대멸종, 일명 KPG 멸종이 바로 그겁니다. 대멸종 중에서도 그 일반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 이 KPG 대멸종이에요. 그 이제 뭐 공룡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이게 나옵니다. 네, 뭐 이게 운석이 충돌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 멸종이 바로 이거예요. 네, 공룡 없어진. 네, 이때가 바로 조류를 제외한 모든 공룡이 멸종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네. 그 외에도 1억 6천만 년 이상을 지배했던 중생대 하늘의 지배자, 익룡 등 육상 생물종의 75% 정도가 결멸했어요. 네. 이게 공룡뿐만 아니라 공룡 이외의 다른 것들도 많이 좀 멸종을 했습니다.
장경룡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 파충류 그리고 두 종류인 암모나이트 등이 멸종을 했어요. 이때. 네. 대체로 육지에서의 피해가 더 컸던 멸종이지만 오히려 민물에 사는 생물들은 바다에 사는 생물에 비해서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특히 양서류의 경우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바다의 모사사우루스 등의 해양 파충류들이 대거 멸종한 것에 비해서 육지에 사는 그 파충류들, 그러니까 악어라든지 뭐 거북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포유류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제 모사사우루스의 멸종으로 상어들은 다시 이제 거대하게 자라기 시작해서 거대 해양 포식자 자리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해양에 있었던 파충류들은 그 많이 좀 절멸했는데 그 지상에 돌아다니던 네, 뭐 악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그 멸종하진 않았어요. 희한하게. 네. 그래가지고 뭔가 파충류들이 다 잡아먹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도 있긴 한데 제가 그 이 KPG 멸종의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들 몇 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유카탄 반도의 소행성 충돌설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도 한데 알바레즈 부자가 1980년대부터 주장한 이론입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대규모의 충격파와 산성비 등이 전 세계를 덮치고 그 중에서 특히 대량으로 발생한 먼지가 그 대기권 상층부에 머물면서 그 기후 변화를 갑작스럽게 또 일으켜가지고 멸종시켜 버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소행성 충돌설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게 KT 경계에 위치하는 지층에서 기이할 정도로 넓은 범위에 걸쳐서 다량의 이리듐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과학 시간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뭐지 약간 찰흙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반뚝 자르면은 이게 층층이 지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 어디는 뭐 몇백만 년 전, 어디는 뭐 몇억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층을 보고 아는데 이때 시기의 지층에서는 이리듐이라는 것이 많이 발견됐대요. 이게 뭐냐면은 지구 표면보다는 내부 혹은 지구처럼 분할을 거치지 않은 지구 외의 물질에 다량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리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의 내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좀 파고들어서 지구 안쪽에 있는 거가 아니라면 소행성 같이 외계에서 온 물질이라는 거예요. 또한 해당 지층에서는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천연 유리 그리고 텍타이트가 발견되는데 텍타이트의 생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암석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녹아버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행성 충돌설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에 멕시코에 위치한 유카탄 반도라는 게 있어요. 그 지도 펴놓고 멕시코 쪽 보면은 그 튀어나온 그 반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카탄 반도라는 건데 거기에서 거대한 소행성 충돌의 흔적이 발견돼 가지고 이게 또 많은 그 힘을 받게 됩니다. 이 흔적은 세부 지역별 지구 중력을 측정하는 과학 위성을 이용해서 나사에서 3차원으로 분석한 자료에서 최초로 발견됐는데 충돌 흔적 자체는 지표면 아래 수 킬로미터에 묻혀 있어가지고 뭐 지상이라든지 아니면 위성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로는 못 봐요. 네, 그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되게 그 뭐야 무슨 전자파 뭐 이런 거 쏴가지고 그 밑에 뭐 이렇게 지형이 어떤가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서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이 학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유카탄 반도에 그 크레이터 규모가 그 전에 이리듐의 양으로부터 추산한 소행성의 크기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정말 엄청 큰 크기의 소행성이 이 유카탄 반도를 때려가지고
이 막 아까 말씀드렸던 그 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지고 멸종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리듐층의 두께를 조사해 보더라도 유카탄 반도 근처로 갈수록 두께가 좀 두꺼워지고 유카탄 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두께가 조금 비교적 균일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근거로 내세워요. 이를 보면은 유카탄 반도가 중심지인 것이 명백한데 화산 폭발설에서 주장하듯이 데칸고원 등이 중심지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2010년 3월에 100여 명의 지질학자들이 KTG 멸종이 유카탄 반도의 소행성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지한다는 어떤 그 성명 같은 걸 내놓았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장 그 이 공룡들이 멸종한 원인으로 이 소행성 충돌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그 화산 폭발설 그리고 뭐 다른 소행성 충돌설 뭐 그리고 이제 그 기타적으로 이제 몇 개적을 더 있는데 그거는 노래 듣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산의 아프마 그리고 에일리의 홈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랬지 나의 슬픔을 감출 수 있다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웅산의 아프마 그리고 에일리의 홈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웅산의 아프마 그리고 이제 에일리의 홈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에일리의 홈이 끝날 때쯤에 갑자기 노래가 끊겨가지고 안 틀어지길래 네, 제가 긴급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일부 우수다 지구 역사상 대멸종 그 다섯 번째 가장 유명한 KPG 멸종의 그 멸종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운석 충돌, 그 이제 유카탄 반도의 운석 충돌 말고도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멸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명 화산 폭발설인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소행성 충돌설과 대립해온 학설입니다. 네, 그 저거 뭐지? 그 예전에 무슨 3D 만화인가요? 네, 아닌가 2D 만화인가? 하여튼 그 만화 영화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공룡인데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공룡인데 둘리는 아니고 막 그런데 이게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뭔가 이제 멸종하려고 하는 그런 걸 그린 영화가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처럼 가장 유명한 그 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산 폭발설입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화산 활동은 인도 데칸고원 형성 계기가 된 화산 활동이에요. 이 화산 활동 및 그와 관련된 장기적인 기후 변화, 그러니까 빙하기 같은 이런 것들, 공룡의 멸종을 야기했다는 이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이 화산재가 그 대기 중으로 이제 가득 차니까 태양광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후가 장기간 동안 그 굉장히 추운 빙하기 같이 변해버려 가지고 이제 멸종을 야기시켰다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그 지구 내부에 이리듐이 분출될 수도 있으니까 이리듐의 이상 분포 역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화산 폭발설을 주로 이제 연구해 온 분들이 인도의 그 학자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네 동네니까 뭐 연구를 많이 했겠죠. 하지만 이 그 주장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데칸 화산 활동은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된 경우로 그 폭발을 일으켜서 대량의 화산재를 분출하는 화감질 마그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화산이라도 그 막 먼지 같은 거 엄청 내는 화산이 있고 그냥 그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뭐야 저거 그 용암이 막 바글바글바글바글 나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약간 정말 강처럼 이렇게 흐르는 약간 그런 거는 먼지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이렇게 막
용암이라든지 마그마가 빠글빠글빠글 나오는 먼지가 그렇게 많이 분출되지는 않는 그런 화산이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에 따른 기후 변화 역시 상당히 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애초에 국제적인 수준의 화산 활동은 지구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네, 뭐 바람을 타고 화산재 같은 것들이 퍼져가지고 그 화산을 중심으로 근처까지는 영향을 줄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전 지구 전체에 그 영향을 줄 정도면은 엄청난 그 화산 폭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담으로 데칸 트랩설이 패배한 KT와 달리 거꾸로 페름기 대멸종은 시베리안 트랩이 원인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죠. 네, 역시 이제 KT 멸종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뭐 대중적인 인기도 급상승한 운석설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번 경우에는 적절한 뭐 분화구라든지 이리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유카탄 반도의 소행성 충돌설에 밀리긴 했어도 이 학설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공룡을 소재로 한 뭐 만화라든지 영화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에서도 화산이나 용암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만화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참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혹시 아시는 분들 제보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화산 폭발설 그리고 이 유카탄 반도 소행성 출돌설과 가장 대비되는 가장 그 유명한 그 멸종설이 일반적인 소행성 충돌설이에요. 이게 프랑스 같은 곳에서 제시된 학설인데, 그 유카탄 반도의 소행성 충돌설도 포함되어 있는 주장이 바로 이 일반적인 소행성 충돌설입니다. 소행성 충돌이 KT 대멸종의 원인이 되었음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유카탄 반도에 충돌한 소행성이 아니라 보다 큰 엄청난 규모, 그러니까 이제 유카탄 반도의 그 소행성만으로는 그 전 지구가 그렇게 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냐. 그래서 이 유카탄 반도의 이 소행성뿐만 아니라 다른 좀 더 큰 소행성도 충돌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이 학설의 가장 큰 근거는 유카탄 반도 주변에 분포하는 지층에서 발견되는 텍타이트층과 이리듐 이상층의 연대가 제법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연대에면은 뭐 이게 정말 이게 땅 떨어져가지고 팍 해가지고 이제 될 수도 있는데, 그 연대가 제법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그 소행성 말고도 다른 소행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 충돌설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해당 현상이 충돌의 충격으로 인한 해일이나 다른 교란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층에서 장기간에 걸친 생물 활동, 그리고 태풍이 교란시킨 흔적이 있는 퇴적층, 해록석 등이 온전하게 발견되는 등 뭔가 그 교란이 생길 수 없는 지층을 사이에 끼고 있는 거예요. 해당 학설에서는 유카탄 반도의 충돌은 적어도 KT 경계면에 30만 년 전 정도에 일어났고, 따라서 대멸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화산 폭발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데칸 지역의 화산 활동은 KT 경계면보다 대략 한 50만 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를 동위원소 분석으로 알아낸 결과는 화산 활동으로 인한 변화가 결코 대멸종을 불러올 만큼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았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운석 충돌이냐 아니면 화산 폭발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 거냐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해당 학설에서는 화산 활동의 역할을 당시 살던 생물들이 받는 그 어떤 그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소행성 충돌의 효과를 보조했다는 점에 보고 있어요. 화산 활동이 시작된 뒤에 50만 년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꾸준히 상승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생물들의 종 내부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종 내에서의 형질이 획일화되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 소행성이 충돌해서 이제 대멸종의 방을 당겼다는 뭐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 학설은 유카탄 반도의 소행성 충돌보다 더 큰 규모의 소행성 충돌을 예상하고 있는데 발견될 경우에는 크레이터의 규모는 200km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단 소행성 충돌의 흔적은 특히 해양 지각의 경우에는 쉬이 지워지거나 지각이 침강돼가지고 소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되는 어떤 그 충돌 흔적이 발견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 이렇게 땅 때려도 그 바다에 만약에 이게 땅 떨어졌으면 이게 이렇게 소행성이 되게 큰 게 떨어졌으면은 이게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을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막 파도 치고 그러면서 흙이 쓸려 내려가고 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흔적이 많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가장 좀 큰 예가 유카탄 반도에 떨어졌던 그 소행성도 20세기에는 발견되지 못했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기술이 발달되니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 흔적을 겨우 찾아낸 건데 그러면은 21세기는 불가능해도 한 22세기 정도에는 이것보다 더 큰 소행성 충돌한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설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로버트 제이 소여의 멸종이라는 책과 같이 진짜 멸종은 뭐 유카탄 반도 충돌 이후에 일어났다라는 뭐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멸종설이 있어요. 뭐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노래 한번 듣고 이 약간 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율의 땅 내 거야 그리고 스텔라 장의 환승입니다.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소율의 땅 내 거야 그리고 스텔라 장의 환승입니다.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지구 역사상의 대멸종 제5차 대멸종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그 멸종했던 그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뭐 사실 그 알바레즈 부자의 그 유카탄 반도 소행성 충돌설이나 아니면은 화산 폭발설 아니면은 일반적인 소행성 충돌설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가장 좀 그 타당한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이 그 외에도 다양한 그 멸종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치 식물에서 현대 식물 그러니까 속시 식물로 주도적인 식물군이 넘어가면서 이게 그 공룡들이 그걸 먹고 소화를 시키지 못해 가지고 멸종했다는 선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되게 그냥 넘기는 거고 그리고 육식 공룡이라든지 공룡 알을 먹고 사는 그 포식자들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설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말도 안 되는 설로 되게 무시당했습니다. 애초에 이제 그 공룡들이 그 공룡 알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알 주인이 그 뭐 가만히 있을 리도 없고 단순히 이걸로 멸종했을 리는 없죠. 그리고 은근히 좀 그 많이 알려진 게 공룡들이 너무 그 비대해져 가지고 불임이 되었다. 공룡이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어떤 그 불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그 말도 안 되는 누가 이걸 주장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뭐 이상한 아저씨가 이거를 주장했더라고요. 당연히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이정 그 불임이 될 정도로 크기가 큰 공룡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렇게 먹을 게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 네, 좀 어이가 없죠. 네. 어지간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뭐 이상한 게 많아요. 무슨 뭐 외계인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아니면 뭐 지들 뭐 그 약간 그 정신 이상 공룡 뭐 약간 전염병 같은 게 퍼져가지고 지들끼리 잡아먹었다 뭐 약간 이런 이상한 그 멸종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무시하고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 지구 역사상의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노래 한 번 듣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또 맛있는 반찬 중에 하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원의 어른이 된다는 건 듣고 다시 와가지고 오늘의 추천 메뉴 또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장희원의 어른이 된다는 건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인데 오늘도 굉장히 좀 맛있는 이번에는 반찬을 만드는 법을 또 가져왔습니다. 약간 그 맨밥에다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꼴뚜기가 제철이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 지금도 제철인가? 네, 어쨌거나 네, 깜짝 놀랐네. 어쨌거나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오늘 만들어 볼 반찬은 마른 꼴뚜기 볶음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또 그 마른 꼴뚜기 볶음 만드는 법 알려드리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네. 그 재료부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마른 꼴뚜기랑 땅콩 뭐 요 정도만 있으면은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그 양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진 마늘이랑 간장이랑 조청 같은 거 섞어 가지고 만들면은 이제 마른 꼴뚜기 볶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먼저 사신 그 꼴뚜기를 뭐 이렇게 한번 닦아줘요. 네, 그 만약에 네, 흐르는 물 같은 거, 네, 흐르는 물 같은 거에 이렇게 딱 닦아가지고 씻은 다음에 잘 털어서 물기를 제거해 놓습니다. 네, 그리고 땅콩도 옆에서 살짝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양념을 준비한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제 그 예열된 팬 그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싹 한번 두른 다음에 다진 마늘 한 작은 숟갈 정도, 네, 한 숟갈 정도 이렇게 살짝 넣어요. 네, 그 다음에 살짝 그 약간 열기를 내고 간장 한 숟가락 정도를 넣습니다. 네, 그리고 조청이 있으면 조청 한 숟갈 역시 넣어줘요. 그리고 이게 잘 그 숟가락 같은 걸로 잘 저어서 섞어주면서 이게 약한 불에 이제 끓여줘야 됩니다. 네, 약한 불에 요걸 끓이다가 아까 씻어놓은 꼴뚜기를 여기 딱 투하시켜가지고 침 나온다. 요걸 이제 볶아줘요. 네, 불이 세면 안 됩니다. 살살 해야 돼요. 작은 불에다가 이 꼴뚜기를 잘 볶아주다가 어느 정도 좀 볶았다. 그러면은 땅콩도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볶아줍니다. 네, 그리고 뭐 잘 볶다가 그 꼴뚜기가 다 익을 때쯤 되면은 불을 끄고 그 불 끈 상태에서 그 후라이팬이 달궈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조금만 더 볶아주면은 완성이 돼요. 네,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네, 제가 또 어려운 요리는 별로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간단한 요리를 알려드리는데 이 마른 꼴뚜기 볶음을 하실 때 주의할 게 이게 그 다진 마늘을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살짝만 넣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숟가락 그냥 집에 있는 숟가락 있죠? 요거 숟가락에 그냥 앞에만 살짝 그 약간 파는 듯한 느낌이랄까? 네, 그 정도만 한번 넣은 다음에 해야지 만약에 이거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은 큰일 납니다. 네, 뭔가 마른 꼴뚜기 볶음 먹으면은 마늘 냄새밖에 안 나요. 네, 그렇게 많이 넣으면은 그 숟가락 앞에만 살짝 좀 묻을 정도, 살짝 그 한 손톱
손톱 크기 정도, 네, 그 정도만 이제 퍼가지고 이제 넣으면은 완성이 됩니다. 네. 그 이걸 보면은 완성된 걸 보면은 윤기가 좀 자르르 흐르는 게 굉장히 좀 맛있어 보여요, 이게. 꼴뚜기 볶음은 좀 씹는 식감이 그 좋잖아요. 그 뭔가 씹히는 맛, 네, 그거. 그래가지고 먹다 보면은 자꾸 손이 가는 그런 반찬 중에 하나인데, 아우, 근데 이게 조금 그 아까 간장을 넣었기 때문에 약간 그 살짝 짜요. 네. 그래서 밥이랑 먹으면은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 꼴뚜기 볶음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제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살이 많이 찌겠죠. 네. 그래서 한 숟갈에 꼴뚜기 하나 정도씩 먹으면 참 좋습니다. 네. 가끔 이제 좀 짜면은 꼴뚜기 하나에 밥 두 숟갈 정도, 네, 그 정도 드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물을 드시던가. 네. 꼴뚜기는 보통 그 젓갈을 많이 담가 먹잖아요. 네, 크기는 좀 작지만 뭐 지방질이라든지 당질 뭐 이런 것들이 적은 반면에 단백질이 풍부하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가지고 동맥경화 같은 것들에 되게 어떤 성인병에 효과가 있대요. 네, 그래서 오늘이나 아니면 이제 이번 주말에 이 마른 꼴뚜기 볶음 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시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남으면은 네, 그 그냥 밥에다가 이 꼴뚜기 볶음 남은 거 넣고 김치 좀 넣은 다음에 고추장 이런 거 좀 넣고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네. 사실 사실 그 반찬 같은 거 다 조금 남으면은 다 비벼 먹잖아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다 그러지 않나? 네. 어쨌거나 뭐 하나의 팁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수다 지구 역사상의 대멸종 제3탄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 추천 메뉴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반찬 마른 꼴뚜기 볶음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여서 다시 뵙도록 하는데 혹시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아니 그 저희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두일의 내 탓 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조은성의 곰배령, 이지한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2부 시간은 그 여행을 떠나요 시간이에요. 오늘 뭐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곳을 웬만한 그 여행을 하면 괜찮을 곳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 여행을 떠나요에서 가볼 곳은 그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를 한번 갔잖아요. 네, 이번에는 오랜만에 경기도 쪽으로 가가지고 파주에 가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스릴감을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카트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행을 떠나요서는 파주 카트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카트가 그 예전 몇 년 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카트라이더인가? 뭐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 자동차게 그 하는 게임 그런 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자동차입니다. 카트는 자동차 원리를 축소시킨 미니 자동차로 조작 원리가 굉장히 좀 간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간단한 교육 이수로 쉽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운전 실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기술 같은 거를 이제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집중력, 판단력 같은 것들을 향상시켜서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등 굉장히 좀 재밌는 곳이에요. 현존하는 그 레포츠 중에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선호하는 레포츠 1위로 이 파주 카트랜드가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파주 카트랜드는 국내 최초의 카트 전용 서킷으로
그 연간 수용 인원이 약 한 10만 명 정도 돼요. 1년 동안 한 1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국내 공인 카트 경기라든지 국제 카트 대회를 유치하면서 한 1년에 한 10번 정도, 네,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그 카트 대회를 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넓습니다. 2만 5천 평 정도로 굉장히 좀 넓은 그 주차장 부지 위에다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그 주로 길이가 약 한 600m 이르는 카트 경기장이 있어요. 일반인의 카트 체험과 레이싱 스쿨 그리고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괜찮은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 어떤 교통과 관련된 그런 사고 같은 것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 막 이렇게 초등학생 뭐 이런 애들이랑 같이 가서 이 카트도 운전 한번 해보고 이 교통 안전에 대한 것들도 교육하면은 그래도 좀 보람차고 재밌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거 사진을 봤거든요. 제가 그 가보지는 아직 못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노래를 바닐라 아쿠스틱의 나와 그리고 마야성의 깊은 정 이렇게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파주 카트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나와 그리고 마성의 깊은 정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파주 카트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꼬이네. 네. 이게 그 거기 가면은 이게 개장하는 시간이 오전 9시에서 폐장 시간이 저녁 7시예요. 네. 그 뭐 이게 그 여름이랑 겨울이랑 이게 조금 시간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안 써져 있어서 그냥 여름이고 겨울이고 9시에서 저녁 7시까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얼마인지 제가 한번 봤는데 네. 1인승 카트 레저가 12,000원이네요. 오. 은근히 좀 있구나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두 명이 탈 수 있는 레저 카트가 18,000원이고 그리고 레이싱 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굉장히 좀 그 빨리 달리는 진짜 엄청 빨리 달리는 이제 레이싱 카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바로 탈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 특별하게 좀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같은 것들을 받아서 라이센스를 얻어야 돼요. 네. 그 교육은 2시간 동안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안전 수칙이라든지 뭐 코스 공략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이센스가 발급이 되는데 이게 하루 만에 그 되긴 해요. 네. 이게 매주 3주 일요일 그때 동안 이게 교육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이 레이싱 카트를 몰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가가지고 라이센스를 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이센스를 따서 레이싱 카트를 타게 되면은 이게 한 대에 3만 원이래요. 10분 타는데. 이게 좀 가격이 나가는구나. 네, 이게 재밌는데 가격이 나가네요. 네, 역시 재밌는 거는 돈이 좀 나가요. 네. 근데 그래도 이게 이게 또 카트 뭐 스쿨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탈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더 좀 나가니까 잘 보시고 궁금하시면은 여기 카트랜드에 전화하셔가지고 얼마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파주에 있는 거니까 카트랜드에서 이 파주랑 좀 연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쪽에 DMZ 땅굴이라든지 아니면 철책선 같은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랑 아니면 서바이벌 그 왜 그 뭐 이상한 마스크 같은 거 쏘고 이제 총 막 쏘는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 서바이벌이나 아니면은 야영 병영 체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짧게는 5시간, 길게는 1박 2일 정도의 일정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나 여기 그 카트랜드에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한 달, 2달에 한 번씩 그 이 카트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감 좀 즐기겠다. 뭐 이게 왕년에 좀 자동차 좀 몰았다. 아니면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거 좀 속도감 좀 느껴봤다. 그런 분들은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레이싱 카트를 하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꼭 따야 되니까 그 시간 나실 때 가셔가지고 라이센스를 딴 다음에 참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대회니까 상금 같은 것도 있겠죠? 네, 뭐 상금 1억 뭐 2천만 원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금이 좀 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국제 대회도 있다고 하니까 은근히 좀 상금도 비쌀 것 같으니까 네. 사실 제가 이거를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어, 제 여자친구한테 이걸 한번 말했었거든요. 그 카트랜드라는 게 있는데 가가지고 경주대회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참가해보고 싶다 했더니 만약에 제가 이거 나가면은 머리를 빡빡 밀린 다음에 그 헤어지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포기했지만 다른 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번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의 1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의 1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일부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 지구 역사상의 대멸종, 네, 가장 유명한 KTG 대멸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 일부 두 번째 순서, 오늘 추천 메뉴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반찬, 마른 꼴뚜기 볶음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고, 오늘 마지막 순서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굉장히 그 간단한 교육으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파주 카트랜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진짜 그 날씨가 정말 좋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네, 진짜 어제랑은 진짜 딴판인 것 같아요. 뭔가 이틀 사이에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사이에 날씨가 확 바뀌니까 괜히 이 느낌이 이상합니다. 어제는 진짜 무슨 뭐 진짜 지구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비가 진짜 비에다가 그 뭐야 저 바람에다가 진짜 뭐 되게 무섭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오늘은 뭐 그런 일이 없는 것 마냥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가지고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네. 근데 또 그 요즘에 아침 저녁에는 약간 좀 날씨가 좀 쌀쌀하고 그 낮에는 좀 날씨가 덥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또 감기 걸리면 잘 낫지도 않아요. 네. 되게 좀 길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좋은 거 많이 드시면서 운동도 조금 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유나의 기다리다 들으면서 저는 또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 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1000번쯤 말해